한자 공부의 믿음직스러운 길잡이, 한자 공부의 굳센 주춧돌, 여러분의 쏙쏙 한자 300입니다. 오늘은 30번째 시간으로 6급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먼저 보시죠. 있을제 제대, 전할전 전전, 싸움전 전전, 일정 정정, 을경 정정, 재전전정성. 친구들의 멋진 율동 잘 보셨죠? 따라하면 더욱더 재미있습니다. 처음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있을 제 처음 한자는 있을 제자입니다. 이 있을 제자는요, 제주제의 흑토 위로 나와 있다는 뜻에서 나아가 천지간 만물이 존재함을 뜻하는 것이 바로 있을 제자가 되겠습니다. 있을 제자의 활용 예문 보시면 미국에는 우리 재미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는 뭡니까? 그렇죠. 미국에 있는 게 재미가 되겠죠. 2번, 일본에는 제일교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일은 뭐예요? 일본에 있는 걸 제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번, 나는 현재 3학년 학생입니다. 현재라는 건 지금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있을 제와 관련된 활용을 살펴보면 재학은 학교에 있다는 얘기죠.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재직이라는 것은 직장에 적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재직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부재입니다.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우리는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을 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자성어죠. 임명제천. 뭡니까? 사람의 목숨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이 바로 임명제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전할 전 이번 한자는 전할 전자입니다. 자, 왼쪽은 무슨 글자예요? 사람 인자죠. 그 사람 인에 오로지 전자를 합한 글자로 떨어지는 실패에서 실이 풀리듯 빨리 가는 역마, 말을 타고 소식을 전하는 데서 전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전할 전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걸 뭐라 그래요? 구전이라고 이야기하죠. 2번, 전래 동화책을 가지고 와야지. 전래는요, 전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래가 되겠죠. 3번, 듣는 이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달할 때 전자가 바로 전할 전자가 되겠고요. 활용을 살펴보면요. 전염.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전염할 때 바로 이 전할 전자를 쓰고요. 자, 두 번째, 전언입니다. 전언은 말을 전하는 것 또는 그 말을 전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전수입니다. 전수는요, 이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손수가 있으니까 줄 숫자입니다. 전하여 주는 것을 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여 받는 것도 전수인데요. 그럴 땐 손수가 없는 받을 숫자를 쓴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고요. 전자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자 성어죠. 이심전심.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 말을 통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이심전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싸움 전 이번 한자는 싸움 전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단지 단에 창과를 짝지은 글자로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운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싸움 전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오랜만에 만난 전우라고 합니다. 전우는 뭐예요? 그렇죠. 같이 싸웠던 벗이 전우입니다. 2번, 그는 전사에 빛날 공을 세운 분이라고 합니다. 전사는 그렇죠. 전쟁과 관련된 역사, 싸움과 관련된 역사가 전사가 되겠죠. 3번,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왔습니다. 전쟁할 때 전자가 바로 싸움 전자고요. 활용을 살펴보면요. 전장입니다. 장은 마당장자 아닙니까? 싸움터를 전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전사입니다.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죽을 사자.
다시 말해서 싸우다 죽는 것, 전쟁에서 죽는 것을 우리는 전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휴전입니다. 휴자는 무슨 휴자예요? 쉬류자죠. 전쟁을 하다 잠시 쉬는 것이 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휴전선이 있죠. 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자성어는 임전무태입니다. 임전무태는 화랑들이 지켰던 세소고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임전무태입니다. 싸움의 임에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물러남이 없어야 된다가 바로 임전무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뜻, 정. 이번 한자는 뜻정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마음심에 풀을 청을 합한 글자로 사람의 마음은 맑고 푸른 하늘처럼 선명하게 우러나오는 인간의 본성, 즉 사랑, 정을 뜻하는 것이 바로 뜻정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민지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은행알을 만졌습니다. 표정할 때 정자가 뜻정자고요. 2번 재판장님 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할 때도 뜻정자가 되겠습니다. 3번 그의 심정, 마음과 뜻은 오죽하겠니? 심정할 때도 뜻정이 되겠습니다. 활용을 살펴보면요. 애정입니다. 애정은 뭡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감정, 사랑하는 마음이 애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우정입니다. 벗과 벗 사이의 정, 벗과 벗 사이의 그 마음을 우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인정입니다. 인정은 뭐예요? 사람의 정,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인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자성어는 억하심정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그 마음을 모르겠다는 것이 바로 억하심정입니다.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러니? 라는 말 종종 하거든요. 자, 다음 한자 보시면 뜰, 정. 이번 한자는 뜰정자입니다. 정원할 때 이 정자를 쓰는데요. 이 글자는 집, 엄 밑에 조정, 정을 합한 글자입니다. 정은 조정의 뜻으로 집안, 뜰을 뜻합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참 아름다운 정원이군요. 정원할 때는 뜰의 의미로 쓰였고요. 2번, 그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럴 때는 집안의 뜻을 쓰였겠죠. 3번, 아름다운 우리 학교 교정은 자랑거리입니다. 교정은 뭡니까? 그렇죠. 학교의 뜰이란 뜻입니다. 교정은 자랑거리입니다. 활용을 살펴보면요. 궁정, 궁정은 뭐냐면 궁궐을 우리는 궁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친정, 여러분 알죠? 어머니의 본가를 우리는 친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입장의 친정이 되겠죠? 여러분의 외가가 어머니의 친정입니다. 3번 전정은요.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앞들을 우리는 전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남은 5개를 친구들의 멋진 율동과 함께 보겠습니다. 굴을 줘, 조조. 아침 줘, 조조. 살 주, 주주. 몰집, 집집. 일천천, 천천. 조조, 주집천. 친구들의 멋진 율동 잘 보셨죠? 여러분들 친구들 표정까지 보면 더욱 재밌습니다. 처음 한자 보겠습니다. 고를, 조. 이번 한자는 고를 조자입니다. 고를 조자는요. 왼쪽이 말씀원이죠. 말씀원에 오른쪽에 있는 두루주를 합한 글자로 쌍방의 말을 두루 듣고 서로가 잘 어울리게 한다요. 고르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고를 조자가 되겠습니다. 고를 조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면요. 1번 아리랑의 가락과 노랫말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할 때 조자가 바로 고를 조자고요. 2번 이것은 기업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곳이다. 고르게 하는 것이 조정이라는 뜻이고요. 3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순조는요. 아무 탈이 없이 잘 되어가는 것을 순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을 살펴보면요. 조절입니다. 조절은 조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호조. 호조는 뭡니까? 그렇죠. 잘 되어가는 겁니다. 잘 되어갈 때 우리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조서입니다. 이때 조는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사받을 때 쓰는 글을 조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를 조자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아침, 조, 이번 한자는 아침 조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왼쪽에 있는 글자는 해돋을 간입니다. 오른쪽은 달월입니다. 그래서 해돋을 간에 달월을 합한 글자로 해가 떠오르는데 서쪽 하늘에는 아직 새벽달이 떠 있다는 데서 아침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침 조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면요. 조선에 있는 모든 나비를 연구하여 책을 써주십시오. 조선할 때 아침 조자가 쓰이고요. 2번 조석으로 제법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조, 아침조죠. 석은 저녁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라는 뜻이죠. 3번 월요일에는 운동장에서 조회를 합니다. 아침에 하는 모임을 우리는 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용을 살펴보면요. 조간입니다. 조간은 뭡니까? 아침에 나오는 신문이 바로 조간신문입니다. 조간이고요. 저녁에 나오는 건 뭐예요? 석간이죠. 조차는 아침에 먹는 음식 우리는 조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금조입니다. 금조는 오늘 아침을 금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상대된 뜻의 한자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저녁 석자가 상대되는 뜻의 한자고요. 조와 관련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조삼모사, 고사에서 나온 건데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키우는데 뭐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준다라고 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간교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을 조삼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살, 주, 이번 한자는 살주자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할 때 바로 이 살주자를 쓰는데요. 이 살주자 왼쪽 부분은 뭐죠? 사람인이죠. 오른쪽은 주인주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의 주인주를 합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곳이라여 살다, 머무르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살주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면 1번 우편물에는 주소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주소는 뭡니까? 그렇죠. 사는 곳이 주소가 되겠죠. 2번 시내 중심가나 주택가에서 꽃을 보기는 매우 어렵다. 주택가. 그렇죠. 집들, 사는 집이 있는 곳이 주택가죠. 3번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된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을 살펴보면요. 거주, 사는 것을 거주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안주. 안주는요, 편안히 사는 겁니다. 정착해서 편안히 사는 걸 안주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입주. 입주 같은 건요, 아파트 같은 거 새로 져서 들어와서 사는 것을 입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살주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슷한 한자입니다. 자, 살주자는요, 자, 어떻게 읽습니까? 주택, 주민이라고 읽는데요. 한 획이 더해지면 갈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왕래, 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왕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주자와 갈왕자 구분하시고 살주자와 관련된 거 주민등록증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민임을 등록한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주민등록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모을, 집, 이번 한자는 모을집자입니다. 모을집자의 윗부분은요. 세추라는 글자고요. 아랫부분은 나무목입니다. 그래서 세추에 나무목을 합친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요. 나무 위에 새가 떼지어 앉으니 모이다의 뜻을 갖는 것이 바로 모을집자가 되겠고요.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석주명이 나비를 채집하려고 지리산에 갔다. 채집은 뭡니까? 그렇죠. 모으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시집을 읽고 싶어. 시집은 뭡니까? 시를 모아놓은 곳이 시집 아닙니까? 3번, 우리 반은 모두 운동장에 집합을 했습니다. 모이는 거죠. 그것을 집합할 때 모을 집자를 쓰게 됩니다. 활용을 살펴보면요. 집계입니다. 집계는 뭡니까? 모아서 계산하는 것이 집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집회입니다. 모여서 모임을 갖는 걸 집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집회의 자유가 있죠. 자, 세 번째, 모집입니다. 사업 모집이란 말 들어봤죠? 그럴 때
바로 모을 집자를 쓰게 됩니다. 자, 집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되는 뜻의 한자입니다. 모을 집에 상대되는 한자는 흩을산입니다. 그리고 모을 집과 관련된 한자 성어는 이합집산입니다. 이합은 떨어지고 합쳐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합집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일천, 천. 이번 한자는 일천천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사람인의 한, 일을 합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인 천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천천자가 되겠습니다. 일천천자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1번 천만 권의 책이 있다. 2번 1만 2천 개의 봉우리. 3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주 힘든 일도 한 걸음부터 나가자 할 때 천리길 할 때 천자가 바로 일천천자고요. 활용어 살펴보면요. 천석은 천섬입니다. 천섬은 무척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땅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천석꾼이라고 한다는 거 함께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천자문입니다. 하늘천 따지 나와 있는 책 있죠? 그것이 천자문이고요. 자, 세 번째 천추입니다. 천추는 일천천의 가을 추자인데 아주 오랜 세월을 가리키는 말이 천추가 되겠습니다. 일천천과 관련된 한자 성어는 일각천극. 무슨 뜻이냐 하면 일각 아주 짧은 시간도 귀중하기가 천군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기준하는 건 초입니까? 초도 아니에요. 0.0 몇 초를 다루는 걸 보죠.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10개의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슬재 재 전할전 전 싸움전 전 뜻정 정 뜰정 정 고를 조 아침 조 살주 주 모을 집 일천천천 세전전정정 조조주집천. 자, 여러분 오늘 공부 잘 하셨나요? 우리의 공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자,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처음 문제 보면요. 한자의 도금 문제입니다. 1번은 어떻게 읽어요? 불제, 부제. 부제가 되겠죠. 디귿과 지읒 앞에서는 부를 읽힌다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제. 2번은 휴전입니다. 싸움 전자죠. 싸움을 쉬는 것을 휴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살주자가 나왔네요. 영주가 되겠고요. 4번 아침조가 나왔습니다. 조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한자의 훈과 음을 쓰는 훈음 문제입니다. 1번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뜻정이 되겠고요. 자, 2번도 정인데 2번은 뜰정이 되겠죠. 정원할 때 뜰정. 3번은 조자입니다. 무슨 조? 고를 조자입니다. 조정할 때 이 글자를 쓰고요. 4번은요. 아침 조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한자의 도금을 쓰는 문제인데요. 1번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런 말을 하오. 억하심정이라는 건 뭐예요? 왜 그런지 뜻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것을 우리는 억하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그와 나는 이심전심으로 통한다. 말 안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할 때 우리는 이심전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임전무태의 정신을 생각하자. 임전무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문제 다 잘 푸셨죠?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수학의 구는 적선지가는 필류여경이요. 자, 무슨 뜻입니까? 적선지가 선을 쌓은 집안에는 필류여경, 반드시 더한 경사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쌓아야 되겠습니까? 선을 쌓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하면서 일각천금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도 천군과 같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